최근 일본 사회는 특정 국가로 인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突如、女性の怒鳴り声が響き渡ったのは成田空港の検疫所。女性が日本に持ち込もうとした大量の禁止品とは。 그 이유는 2020년 이래로 대한민국에서 민폐를 끼치던 중국 관광객들이 다름 아닌 일본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이번 사태로 인해 일본 공명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동시에 일본 네티즌은 최근 조니 소말리 사건에 비유하여 도대체 왜 일본은 한국과 같은 엄정한 대처를 보이지 못하는 것이냐며 자국 정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내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은 새로운 인기 구매 품목으로 운전면허증을 꼽고 있습니다. あちら府中試験場の前にはもうすでに行列ができていますね。中には座っている人もいますね。早朝にもかかわらず大行列。並んでいる人の多くが中国人です。中国語で並ぶのは禁止と書かれた看板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集まる多くの中国人。一体何のために並んでいるのか。 그 이유는 중국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국가는 고작 10개국에 불과하지만 일본에서 딴 면허로 국제면허를 취득하면 무려 100개국에 이르는 가맹국에서 차를 몰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학과시험의 문턱이 되려 일본인에 비해 더욱 낮다는 것. 특히 필기시험을 치러 온 한 중국 관광객은 과거 한국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참 면허를 취득하던 시기를 놓쳐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 일본에서 면허를 따기 위해 왔으며 중국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에 따로 공부는 하지 않았다. 사실 운전이라는 게 어떤 나라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데 일본에서 면허를 취득해 국제면허로 전환할 예정이다며 이미 시험은 통과한 것인지 벌써부터 여행 계획을 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실제로 그의 발언대로 과거 대한민국은 원정 면허 시험의 온상이었습니다. 당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14년경 한국의 TV 드라마, K-팝, 화장품, 패션 등을 소비하는 중국 쇼핑객들 사이에선 한국 운전 면허증이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만약 당신이 그저 손짓, 몸짓만 이해할 수 있다면 한국어를 모르는 것은 사소한 장애일 뿐이다며 당시의 상황을 비꼰 건 꽤 유명했었죠. 결과적으로 면허증 파워가 상당한 한국 면허증을 딴 이들이 세계 각국에서 문제를 일으키자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더 이상 면허증 발급을 해주지 않겠다는 단호한 조치를 보임으로써 그들을 쫓아내기도 했죠. 그러나 현재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취득한 면허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서 사용되어 각종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7일경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새벽 5시 20분쯤 경인고속도로에서 경차 한 대가 역주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차주는 잘못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돌릴 생각은 않고 갓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운전을 이어나갔으며 이윽고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6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대형 추돌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결국 해당 사고로 인해 4명이 크게 다쳤으나 문제는 운전자가 40대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다름 아닌 일본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었죠. 이에 당연하게도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중국 국적자들이 일본에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적어도 한국 내에서의 운전면허가 허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크게 반발심을 드러내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일본에서뿐 아니라 중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도로에서 활개치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붕괴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협약에 가입된 국가 소속 국민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자국이 아닌 다른 가입국에서 운전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중국이 제네바 도로교통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이들일지라도 따로 대한민국에서 면허 취득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라면 운전이 불가능한 실정인데요. 그렇기에 중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운전은 아직까지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앞선 네티즌의 주장인 중국 관광객들의 운전면허증의 허용 여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죠. 한편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다름 아닌 일본 네티즌은 이웃나라 한국의 사례를 들먹이며 자국 정부를 비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한 일본 네티즌은 최근 일어난 외국인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해결보다는 문제를 조용히 넘기려고 하는 태도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는 불합리한 처사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가 아닌 한국과도 같은 단호한 대처를 원하고 있습니다며 울분을 터뜨린 것이었죠. 실제로 앞서 한국과 역사적 문제로 민감하게 얽힌 일본에서조차 한국의 조니 소말리 사건의 대처 모습이 자국 정부와는 확연히 달라 안 그래도 불만이었으나 여전히 쉬쉬하는 태도에 이번 사건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기도 했죠. 이같이 일본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처구니 없는 것은 제주도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중국인들의 렌터카 운전을 허용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던 것. 자신을 제주 관광업계 종사자라고 밝힌 그는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중국 관광객은 이미 한국 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로 발전했다. 적어도 제주도를 자주 찾는 중국인 관광객에 한해서라도 그들의 자유로운 렌터카 운전을 허용해 나가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고작 제네바 협약을 근거로 그들의 운전을 허가해주지 않겠다는 태도는 제주도뿐 아니라 국토 면적이 비좁은 대한민국 전체의 여행 산업을 갉아먹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의 도로교통법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의 발언대로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766% 상승한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 9월부터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기에 그의 불만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교통 관련 업계 종사자는 중국인 렌터카 허용 문제는 과거 2014년에도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한 차례 논의가 됐던 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국에서는 가장 우측 차선에서도 좌회전, 유턴을 허용하는 등 한국과 교통법규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충분히 고려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다. 오히려 현재 제주도 내에 끊이질 않는 바가지 논란을 수습해 내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게 합당한 처사라며 그들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기도 했죠. 우리가 그들의 면허를 허가해주지 않는 이유는 고작 앞선 사고 사례 한 번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신뢰도의 문제죠. 물론 그들의 주장대로 면허증을 허용해준다면 렌터카 수요를 높이는 효과와 동시에 대중교통이 가기 힘든 곳까지 갈 수 있게 되어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내세워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현재까지 일본 네티즌은 매주 새로운 사건 사고들을 일으키는 중국 관광객의 소식을 접하며 도대체 언제쯤이면 한국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지 고통스러워하는 한편 다음 희생자는 자신이 될지도 못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교통법을 통한 단호한 대처로 외국인들이 다시는 한국을 만만히 보지 못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자 10만 명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별로였다면 따가운 질책을, 재미있으셨다면 가볍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